전 의원의 어떤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이 사진입니다. 2020년 3월 23일 통일교가 창설한 조직의 관계자들과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전재수 의원의 사진입니다. 이게 2020년 3월 23일이니까 21대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재선 도전할 때 저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여기 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받은 건 절대 없고 30살 이후로 시계도 찬 적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계속되는 취재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접촉했네? 생각보다 다양한 행사에 갔었네? 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었네? 라는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실 통일교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 접촉을 시도해 왔다라는 것은 좀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통일교가 정치권에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것에서 불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접촉 시도에 대해서 정치권 인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자서전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것만으로 어떤 불법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금은 진술을 바뀌긴 했지만 첫 번째 진술에서 뭐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금품이 있었다든지 또는 뭐 대가성 있는 금품이 오고 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든지 아니면 뭐 자서전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든지 이것만으로 지금 어떤 불법 행위의 직접 증거가 된다라고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밀착 의혹 정황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행사가 또 논란이죠. 이때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축사한 것으로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축사도 하고 저렇게 가운데서 기념사진 촬영도 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어떤 아젠다,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장님 변호사님, 한일 해저 터널 내용도 여기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4천만 원 현금 주고 명품 시계 2개 줬다라는 게 이제 윤용호 전 본부장의 주장이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참석했던 저 행사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한일 해저 터널이었습니다. 공교롭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퍼즐이 굉장히 맞아떨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윤영호의 진술이라는 건 굉장한 구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네. 그냥 갑자기 수사받다 보니까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탁 얘기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저렇게 자료에 의해서 그거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탁탁탁탁 맞아서 나오는 거는 그냥 허위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네.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잖아요. 네. 주거지하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이게 바로 나왔다라는 거는 이걸 그냥 의혹이라고 규정하고 규탄합니다.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이제 택도 없다. 네.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바로 영장이 나올 사안을 특검은 4개월 동안 왜 안 했는가? 네. 이거는 이미 그 수사 지연만 가지고도 공수처장 기소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기소 사안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얘기는 무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안 해도 특검 사안이고 열심히 해서 지금 혐의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또 특검 사안이죠. 이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 구체성이라는 거는 사실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중에 가장 증거와 부합하는 내용을 위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앞뒤로 증거가 맞아떨어지면은 종전 진술에 대해서 무게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영장이 나온 것도 법원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모르겠는데. 처음 나왔던 윤용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그렇죠. 번복된 진술에 무게를 뒀으면 영장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게이트급으로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보죠. 2018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는 통일교 관계자 600명이 모인 부산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전재수 의원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화면 보시죠.
물론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시각에 부산의 한 성당 미사에 참석했었다라는 얘기인데 한학자 특별 보고를 보면은 전재수 의원이 2018년 5월 27일 600여 명이 모인 부산 오지구 모임에 참석해서 축사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셨다. 이것 또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죠. 무얼 타고 이동했는지, 그리고 무얼 타고 이동해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재수 의원의 자택과 그리고 전재수 의원의 여의도 국회 사무실도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에서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속보로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 경찰은 통일교 천정궁을 포함해서 10곳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정말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참 궁금한 부분이고, 전재수 의원과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입건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들 역시 모두가 다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구자란 변호사님. 가장 핵심적인 건 통일교의 내부 문건들이 아마 지금도 남아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거는 굉장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권성동 의원의 사건보다 오히려 증거가 더 많은 편이 됩니다. 그때도 사실 윤영호의 진술로 스타트해가지고 네. 압수수색을 하면서 문건이나 이런 걸 찾다가 다이어리의 메모 이런 것들을 찾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작은 똑같아요. 윤영호의 진술로 시작된 것도 맞고 그 신빙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통일교의 내부 문건들이 그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 기사들도 좀 나왔는데 아예 이건 통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연결된 그 내부 문건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 이거는 사후에 조작하거나 채워 넣거나 이럴 수 있는 문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윤영호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권성동 의원의 사건보다 증거가 더 많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